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북한의 미사일 ICBM 발사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김준영 박사와 함께 좀 인터뷰로 깊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그 뉴스 외의 것부터 다루죠. 예, 첫 번째는 마이웨이. 마이웨이. 이거 뭐 그 회동에 관한 내용인가요?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박수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는데, 윤 당선인이 다른 이들의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덕담하고 인사하고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나는 곧 물러날 대통령이고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실 분이다. 협상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윤 당선인이 결정한 문제인데 그 주변에 참모들이 끼어 있어서 뭐 그거를 윤핵관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어도 그것 때문에 뭐 조금 이게 오히려 일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만한 여지가 있었죠. 예. 그래서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가 아니다. 지금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도 이제 그런 말의 주고받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는 총재 인선 여진도 계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제 기자들을 만났어요. 이게 약간 에피소드가 그저께 기자들 잠깐 만났는데, 네. 그때 뭐 김치찌개 끓여주겠다라고 했는데 현안에 대해서 질문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논란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왜 지금 인수위 앞에다가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있는 그 임시 프레스 센터에 윤 당선인이 또 방문을 한 거군요. 이틀 연속 방문한 거죠. 근데 첫날에는 덕담하고 김치찌개 얘기하고 이제 현안 얘기하려고 온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당선인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 다 지불하고 명도만 남은 상태인데, 매도인이 아무리 법률적 권한이 있더라도 들어와 살 사람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은 집을 고치거나 이런 거 잘 하지 않느냐, 안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인사 내는 게 지금 대대적으로 집 나갈 사람이 집 다 뜯어 고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집을 팔았는데 왜 리모델링은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은 뭐 사실상 두 분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당선인이 직접 충돌을 한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진짜. 게다가 전선까지 좀 확대된 느낌이 있어요. 예,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 보고 지금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뭐 다시 이제 받겠다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 그 검찰총장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할 때부터 검찰개혁, 검찰 독립성 문제를 두고 이제 잦은 충돌을 빚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대리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히 이제 정치인 출신이라서 예를 들면은 인수위에서는 지금 인수위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박범계 장관이 예를 들면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상당히 조금 이제 껄끄러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지금 뭐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뭡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좀 충돌할 가능성이, 조기에 충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도 민주당 원내대표 새로 선출됐는데 검찰개혁 추진하겠다고 그러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 뒤에서 제가 잠시 더 자세하게 좀 풀긴 하겠습니다만은 강하게 가겠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탄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강대강으로 더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안 받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이례적인 거예요. 이를테면은 전 정부하고 기조가 다르더라도 업무 보고를 받아야지 그 다음에 다른 기조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너무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좀 결단에 달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난국을 좀 헤쳐나갔어요.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문제 네. 있을 때 울산에 가가지고 이를테면 회동도 하고 또 뭐 두 번째 갈등에서는 국회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하면서 예, 이렇게 예. 난국을 돌파했잖아요. 의외로 또 그런 부분에서 유연함이 있었다라는 건데 결국 최종 결단을 당선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을 난국으로 정말로 보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국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힌다라고 보면은 청와대가 계속 발목 잡기를 해서 현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두고 그냥 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민주당하고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부딪힐 거거든요. 여성가족부 폐지, 네. 수사지휘권 폐지, 민주당 검찰개혁 검수완 박 이런 걸로 부딪힐 거라면은 중대선거구제 문제까지 이제 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뭐 청와대하고 의도적으로 좀 각을 세우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뒤에서도 얘기했겠지만은 어제 이게 기자들한테 네. 다음 주에 지방 가는데 한번 찾아볼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찌 됐든 정치적으로 많은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의 회동 전에 그러니까 일정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시기 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일종의 이제 보수 결집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패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돼서 그것도 지금 다음 주 일정도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인수위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일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황이 더 어렵게 풀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양쪽을 다 인터뷰를 해보면 서로 다 지방선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런다라는 생각들을 양쪽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일이 쉽게 풀리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 하나하나 좀 더 풀어가 보죠. 민주당 얘기로 가겠습니다. 예, 강대강 대치 예고인데요. 어제 박홍근 신인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네. 서울 중랑구에 이제 3선을 했고요. 네. 그 교황 선출 방식 뭐 콘클라베 방식으로 했는데 3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이제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죠. 박광온 의원을 제치고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낙연계 박광온, 이재명계 박홍근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돌았고 예. 정말 누가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팽팽했는데 예. 결국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제 분명하게 국민의힘과 각을 세우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 정치 보복 저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지키겠다. 그리고 수사권 분리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대해 반드시 결과를 만들겠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박광원 의원이 친문으로 분류가 되고 친이낙연계였지만 약간의 또 온건파라고 네. 했다면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좀 더 강경파로 이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거, 뭐 기초의원을 최소 3명 뽑는 거, 뭐 이런 네네. 것들로 지금 당장 대치가 지금 예고된 상황입니다. 이제 여야 구도로 보면 그렇고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도에도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계의 부상이죠. 원래 박홍근 의원은 뭐 굳이 따지자면 박원순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이후에 중진들 중에서 삼선 중진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아마 지난해 4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재명 지지 선언했습니다. 예, 굉장히 예. 빨리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이재명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원내를 일종의 이제 리더십을 가져가갔잖아요. 그러면은 당까지 가져가요. 그래서 이재명 고문이 8월에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쌍두마차로가 이재명, 박홍근 이 두 체제로 이제 갈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점쳐지고 있는 거고.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이제 친문계로 통하는 윤호중 전 원내대표인 거고. 예. 원내대표는 친이재명계로 통하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된 거고. 이런 상황, 이런 구도 속에서 8월 전당대회가 주목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내 이제 역학구도 변화인데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문재인의 당이었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적통성은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거든요. 이재명 고문은 비주류입니다. 비주류죠. 당내 그리고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당에서 주로 활동한 건 아니고 어쨌든 지방 행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리고 64년생 뭐 학번으로는 82학번 정도 됩니다. 이게 젊어요. 그러니까 당내 86도라고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에요. 견제가 세게 들어갈 거다.
그거를 이제 당내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아하.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제 세대 교체 징검다리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게 69년생이에요. 88학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대협 권한대행을 했어요. 92년.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리고 93년에 한총련이 출범했거든요. 네. 운동권 거의 끝물 세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70년대생들이 이제 뭐 오고 있거든요. 많이 와 있거든요. 그들의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론을 막 이제 불거질 때 어떻게 롤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주목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민주당 상황 어제 원내대표 선출 돌아봤고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있었죠. 박근혜의 사저 정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를 2번 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또 대구에 도착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죠? 일단은 병원에서는 굉장히 짧았어요. 의료진한테 감사한다. 그리고 네. 현충원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내외 부모님한테 참배하고 달성공 사저로 갔는데 여기에서는 지지자들 많이 모여 있었고요. 한 5천 명 모였다면서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1988년 다 낯선 이곳을 달성해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준 분들이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제 그 발표 장면을 잠깐 좀 직접 보고 들어볼까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시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자, 한 8분 정도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고향 이야기, 뭐 추억 이야기, 감사 이야기 이런 거였는데 지금 들려드린 딱 저 대목. 예. 좋은 인재를 뭐 발굴이라고 했나요? 예. 해서 그러니까 기여하고 싶다라는 요 부분이 이 귀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다운 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직접 정치는 안 하지만은 정치인들 후원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박계의 약간 부활 성격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그 민심이 좀 박근혜 지지세가 강한 예를 들면 대구시장, 대구 이런 데에서는 또 김재원 지금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출마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다. 뭐 이를테면 강원도지사 출마 선언한 김진태 의원도 강성 친박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잠깐 인터뷰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연결해서 요 메시지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지 어떤 행보를 주목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